녹화 시작합니다. 녹화 시작합니다. 노이즈 제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CIT 2급 문제 풀이를 제가 마쳤죠. 8월 문제를. 제가 문제 풀이 마치고 나면 이제 꼭 하는 게 있죠. 이제 CIT 2급을 활용한 ATC 1급 연습, CIT 1급 연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있고 단순히 하는 목적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CIT 2급 여러분들이 생각한 형상, 머릿속으로 이제 2D 도면 보고 떠올린 형상이 맞게 그려졌는가, 그걸 이제 확인시켜 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이 영상 두 번째 찍는 거예요. 앞에서 찍었던 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편집 프로그램에서 왜 그 영상만, 다른 영상은 에러가 안 나는데 그 영상만 에러가 나는지. 물론 이제 그 에러가 나는 영상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제 타블렛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키네마스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키네마스터는 정품을 구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로고가 박혀요. 로고가 박혀가지고 그러고 그 로고 박힌 채로 올리는 건 좀 그렇기도 하고, 키네마스터에서 편집 자체를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뭐 그거 물론 제가 편집을 뭐 되게 정밀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일단 다시 찍어 봅니다. 물론 이제 다시 찍은 이것도 또 에러가 나면 어쩔 수 없이 키네마스터로 돌리겠죠. 돌려서 올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찍는 이 영상은 이제 제대로 편집돼서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봤던 이 문제 형태 한번 이제 3D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일단 모델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일단 카피, 전체적으로 복사를 해줄 거예요. 카피. 자,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 다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치수 기입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 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치수는 전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까지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기본적인 형태의 구성은 제가 이제 이거 2D, 그러니까 CAT 2급 문제 풀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기둥은 그냥 원을 돌출시켜주면 되겠죠. 단 지금 원이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으면 물론 이제 이걸 바운더리를 통해서 하나로 합쳐주는 경계를 잡아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 같은 거 쪼개져 있으면 조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J. 자, 조인을 해서 이제 얘랑 얘를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엔터를 치면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convert to circle, 서클로 바꿔줄 거냐, 그쵸? 여기서 yes, 얘를 해주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이 하나 필요하고요. 자, 이 원에 이제 4분의 1 지점을 이제 잘라줘야 됩니다. 4분의 1 좀 잘라주는데, 4분의 1 좀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BO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new 눌러줘가지고 안쪽에 이제 크로스되는 선들이 만약에 new 눌러줘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엔터, 그 다음에 여기 픽 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4분의 1 지점만 땅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잡아줄 수 있는데 저는 굳이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4분의 1을 파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REC 해서 요 원의 중심점을 잡고 그냥 대충 길게 이 원의 이쪽 4분점과 이점 4분점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대충 사각형의 형태를 잡아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쵸? 저렇게 해서 적어가지고 4분의 1을 파주셔도 상관없어요. 꼭 저 형태를 딱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라면 이제 아마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REC 가지고 사각형 하나 그려주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나는 저 형태를 정확하게 따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굳이 말리진 않습니다. 자, 상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부 쪽에 보면 반대쪽에는 이제 요렇게 요 원 모양이 따지는데, 이것도 이제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운더리를 해가지고 따줘야겠죠. 바운더리에서 따질 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픽 포인트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따로따로 다 잡아줄 수 있는데 4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저렇게 4개로 분리되는 게 싫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운더리에서 이제 경계를 지정을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굳이 요 원을 잘라주기 위해서 저는 굳이 바운더리를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 닫힌 형태의 원으로 그냥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왜냐면 원이 더 삐져나가 있다고 해서 어차피 잘라낼 건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완전한 형태의 원으로 만들어줘요.
완전한 형태 원을 만들 때 어떻게 해주느냐? 서클 해가지고 이제 여기 중심점 잡고 여기 다시 찍어가지고 다시 그려주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아까 썼던 조인입니다.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려 있는 홀을 선택을 해줘요. 홀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물어봅니다. 뭐냐? 클로즈 닫아줄 거냐를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L을 입력을 해주면 닫아가지고 완벽한 형태의 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제 저렇게 해서 영역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 파지는 건데 이쪽은 전 여기서 안 잡아줄 거예요. 여기서 잡아주게 되면 이제 형상을 좀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물론 형상을 잡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REC 이쪽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 요 점을 잡아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더 얼마만큼 더 삐져나가든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것보단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잡아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걸 돌출시켜가지고 요 밑을 파주면 되죠. 어차피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땐 요렇게 사각형이 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사각을 파주느냐, 그래서 높이를 주느냐, 아니면 정면에서 보고 전체적인 깊이, 심도를 주느냐, 뭐 그거는 개인의 방식의 차이죠. 뭐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이게 평면에 있는 형태를 사용을 하든 정면에 저처럼 정면에 있는 형태를 사용하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건 이제 하부에 이제 요 깊이 됐고, 요 깊이 됐고, 근데 여기 14mm 높이 요거 남는 거, 요 깊이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 형상을 따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BO 바운더리 해가지고, 여기서 뉴 눌러서, 자, 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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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픽 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여기 툭 해서 요 형태. 지금 이제 이 형태를 잡았는데 솔직히 이제 이 형태일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더 바깥으로 삐져 나가는 것들, 이 형태보다 더 크게 나가는 것들, 여기서 이제 요 경사에서 요 안쪽으로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형태들은 더 삐져 나가든 뭐 하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잡으려고 이제 다른 선들을 추가적으로 더 그리면 일이 더 많으니까 차라리 이거 같은 경우는 있는 형상에서 원하는 형태를 바로 따내는 게 편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원 기둥에서 내가 파낼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정리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합쳐질 사각의 그러니까 각형체죠. 다면체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다면체는 이제 어디를 잡아줄 거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요렇게 다면체를 잡아줄 수도 있고 요렇게 잡아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얘를 선호를 해요. 왜냐면 각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슬라이스 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이제 어딘가를 선택하게 되면 어딘가를 이제 슬라이스로 쳐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슬라이스 할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슬라이스 두 개가 돼 있는 형태를 기본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조인으로 요 네 개의 선을 하나로 폴리라인으로 합쳐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 가지고 이제 요 깊이만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 경사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서리 잘린 모서리까지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면 이제 준비 작업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등각으로 전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려줄게요. 자, 3R 3D 로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정면도 하고 우측면들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베이스는 좀 바닥을 잡겠습니다.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X축으로 90도를 돌려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RO. 자, 또 돌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잡고요. 자, 얘는 이제 여기를 잡고 그냥 이렇게 90도를 돌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얘를 위치를 이제 여기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자, move. 자, 이때는 이제 포인트를 제일 바닥에 있는 포인트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닥 쪽을 맞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있는 중심선이 지나가는 포인트가 이제 요 점이죠. 요 점을 잡아서 이제 PER, 퍼펜디큘러로 직교로 여기 중심선에 해당하는 요 부분과 딱 일치시켜서 이렇게 위치 맞춰줄게요. 그럼 제가 지금 위치를 어떻게 맞춘 거냐? 라인. 자, 여기 바닥에 있는 중심선이 지나가는 포인트,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하고 이제 여기 중심선이 있는 요 포인트하고 딱 이렇게 맞춰준 거고요. 마찬가지 이제 우측면도 같은 경우도 여기 중심선이 있는 요 포인트에서 바닥에서 중심선이 지나가는 포인트인 요 포인트를 딱 맞춰준 겁니다.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위치적으로 이제 저렇게 맞춰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원기둥부터 뽑아줄 겁니다. 그래서 EXT 해주고요. 자, 얘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원기둥 뽑아주는데 원기둥 뽑아주는 높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길게만 뽑아주면 돼요. 지금 요 높이보다 낮지만 않으면 돼요. 충분히 높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위쪽은 이 경사로
잘라서 없애버릴 거니까요. 자, 원기둥 뽑아줬으면 일단 대각으로 먼저 쳐주겠습니다. 대각으로 먼저 쳐줄 건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쳐주면 되느냐? 당연히 슬라이스로 치겠죠. SL 하고 엔터. 자, 그리고 얘를 슬라이스를 칠 겁니다. 이 원기둥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저 경사, 이 각도로 잘라줄 건데, 이게 지금 UCS상의 XY 평면과 일치하는데 그려진 각도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주려면 3점 슬라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로 객체를 선택하고 나서 엔터를 한번 더 쳐주셔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을, 요 점을 이용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그쵸. 이 방향으로. 내가 방금 전에 그린 선을 이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 저 방향으로 잘라 나갈 거다. 그래서 클릭, 이런 개념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딜 남길 거예요? 하부를 남길 거다 해주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이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각도가 다른 것 같아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건 여기 우측에 있는 라이트 딱 눌러보시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각도로 잘렸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3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각도라는 게. 자, 이렇게 저렇게 잘라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부에 이제 4분의 1을 파줄 건데, 파주는 게 이게 지금 바닥에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파주는 게 바닥부터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와서 요 높이에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를 한번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move 해가지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자, 지금 요 바닥에 되는 여기서부터 그 높이,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그 높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데, 아, 나 저거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위쪽을 다 뚫어주면 되는데,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종종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연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돌출하세요. EXT. 선택하고 그냥 쭉.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요 위쪽은 완전히 4분의 1 뻥 터진 거니까 이 형상을 완전히 가로지르도록 쭉 그냥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SU 서브트랙트를 해버리시면 얘에서 엔터, 얘를 뺀다. 라고 하면 자, VS 컨셉. 진짜 바닥까지 4분의 1 다 터집니다. 당연히 아니죠. 요만큼 올라와서 터져야 돼요. 근데 그거 올리는 걸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쭉 빼주고, 그거 올리는 걸 못하겠으면 뭐 해주시면 되냐면 얘를 슬라이스로 치시면 돼요. 여기 요 경사 치듯이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SL 해가지고 지금 요 쭉 길게 뻗어주는 애를 선택을 하고 엔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그려진 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XY 평면에 그려진 선이 아니에요. 다른 거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엔터를 한번 더 쳐서 3점 슬라이스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그 높이가 어디예요? 그 높이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해주고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잘라 나갈 겁니다. 해서 어딜 남길 거예요? 위쪽을 남길 거예요. 하면 아래쪽이 잘려 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SU 엔터. 자, 얘에서 엔터. 얘를 빼겠습니다.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하부가 남은 상태로 VS 컨셉. 남은 상태로 잘립니다. 그래서 저 높이를 내가 좌표적으로 올리는 걸 잘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슬라이스를 이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는 저 좌표를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부 4분의 1은 이제 커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기둥, 요 뒤쪽에 이제 원기둥 뚫리는 거는 그냥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바닥에서부터 쭉 뚫어주셔도 되기 때문에 그냥 EXT 해가지고 얘 선택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제 여기까지. 그 높이가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 해줘요? SU, 서브트랙터. 이제 여기서 엔터. 이제 여기를 빼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VS 컨셉. 뒤쪽이 이렇게 원통 형태로 파지는 거죠. 자, 다시 VS 2D 와이어프레임. 자, 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파주는 거. 이쪽 파주는 거 이제 얘 이용한다 그랬죠? 요거 가지고 해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EXT. EXT. 자, 얘 가지고 그냥 뭐예요? 쭉 완전히 지나가도록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관통을 하겠죠. 이제 뭐죠? SU. 자, 얘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이제 보시면 이제 이쪽에 이제 모서리가 날아갑니다. 이쪽에 아까 이제 원통 뒤쪽이 다 있었던 게 좀 날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VS 컨셉.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모서리가 날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저렇게 날아갑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CAT 2급 문제 풀이를 할 때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이렇게 3D 영상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저 선생이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구나. 저기가 저에게 잘리면서 이제 저렇게 날아간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각이 어떻게 모서리가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3D를 형상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3D 형상을 투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투상을 해가면서 아 내가 예전에 이걸 2D로 할 때 그렸던 게 어떤 부분에 어떤 모습을 어떻게 그렸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구나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투상이 머릿속으로 되지 이거를 노력을 안 하시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어떤 뭐 캐드 배우러 오신 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생각하는 게 싫어가지고 뭔가 계산하는 게 싫어가지고 뭔가 판단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캐드 선택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늘상 하는 얘기는 그럴 거면 때려치세요예요. 캐드는 계속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 쓰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머리 쓰는 게 싫은데 캐드를 선택을 했어요라고 한다면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캐드 하시는 분들은 계속 머리를 써야 돼요. 학습을 하시는 순간에도 그림을 그 도면을 그리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머리를 쓰시는 분들이 캐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직종의 특성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나는 계산하는 게 싫어서 캐드를 선택했어요. 깔끔하게 때려치세요. 그게 맞아요. 아니면 죽어라고 나는 앞으로는 생각이라는 걸 깊게 끈질기게 하겠다. 내가 이해가 갈 때까지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캐드를 하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돌릴게요. 이제 VS 2D 와이어프레임을 다시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이제 이쪽도 팠고,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이제 제가 이제 바운더리, 유일하게 이제 바운더리 써가지고 영역 잡아준 거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 영역, 요거 빼주면 돼요. 요거 13mm 있죠. 그래서 이 XT 뭐 이제 값을 외우고 있으니까 13mm 그냥 반영을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이제 반영을 해주면 되는데, 반영 안 해줘도 뭐 이제 높이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요 높이까지다.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U 서브트랙트 이제 이 형태에서 엔터 이제 이 형태를 빼줍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VS 이제 요쪽이 이제 13mm 까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만나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면도에 그 위치가 나오는구나. 여기 하부에 이제 이 위치가 나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VS 2D 와이어프레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원 기둥에서 이제 파진 부분들은 다 처리가 끝났어요. 이제 여기에 덮어 씌워지는 다면체를 작성을 해야겠죠. 다면체 작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쪽에서 형상을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EXT 바로 돌출해 줄 거예요. 위치 안 맞춰주고요.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자, EXT 해가지고 이제 선택하고 엔터. 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잡아줄 필요 없죠. 여기서 잡아줘도 돼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이거 끝나는 데까지인데 선생님 요 앞에 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 여기서부터인데 어차피 우리 이 각도로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앞은 다 잘라버릴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그냥 옮겨서 치든 어차피 여기서부터 쭉 치든 어쨌든 그 앞은 잘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작업할 거 뭐하러 힘들게 한번 옮겼다가 작업을 하겠어요. 그냥 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해주면 다시 슬라이스 SL 자 빼주겠습니다. 자 얘에서 그렇죠? 엔터. 자, 슬라이스 요걸로 쳐주는데 요게 이제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XY 평면에 그려진 이제 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엔터를 한번 더 쳐서 3점 슬라이스로 바꿔주고 자, 선은 이제 요점을 이용해서 이 선을 이용을 하는데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잘라 나가겠습니다. 클릭 어딜 남길 거예요? 여길 남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형상 만들어졌으니까 얘만 제가 선택해서 색깔을 좀 바꿀게요. 얘를 하늘색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냐? VS 컨셉 이렇게 된 거죠. 4분의 1 파진 지점에 이제 얘가 이렇게 껴 들어오는 건데 여기 원형 있는 부분은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겹쳐지는 건데 겹쳐지게 되면 뭐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요 모서리 4분점에 해당하는 모서리 이 모서리가 겹쳐지는 부분은 뭐야? 합쳐졌기 때문에 모서리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뭐예요? 정면도 그릴 때 여기서 여기 그 형상 사이는 여기는 끊어져서 여기 모서리가 선이 안 그려집니다 했고 반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면은 뭐예요? 대신에 이제 여기 있는 요 평면과 여기 있는 요 곡면이 만나서 뭐가 생겨요? 여기 모서리가 생기죠. 그 모서리가 수문선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린 모서리라는 건 이렇게 면이 있고 이렇게 경사면이 있다. 그러니까 정면도에서 보면 우리 여기에 뭐예요? 경사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경사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경사면과 우측면에서 봤을 때 뭐예요? 우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경사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경사면이 뭐예요?
이경사면과 이경사면이 둘이 만나면 언젠가 이렇게 이어지는 모서리가 생기고 거기를 뭐예요? 그 모서리를 잘랐다. 이 자를 때는 UCS 엔터 UCS가 아니라 VS 2D 와이어프레임 바꿔줄게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밑에 그려져 있는 2D 형태의 그림이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작업되면 솔직히 말하면 밑에 있는 2D 형태 그림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 지워도 2D 형태 다 지워 상관없는데 저거 지워놓고 하면 선생님 그럼 여기 잘리는 거 어떻게 모서리 잘리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뭐냐면 요 하부에 있는 여기 하부에 있는 요 모서리하고 같은 라인 평면도 보시면 제가 그래서 같은 라인을 타고 흐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같은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밑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부에 그려져 있는 거 다 지워도 이 상태에서 SL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슬라이스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얘를 슬라이스 할 거니까 그리고 지금 그려놓은 저 경사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UCS상의 XY 평면하고 딱 일치하는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3점 슬라이스를 할 필요 없고 2점 슬라이스로 끝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점하고 2점을 선택을 해서 여기 잘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남습니다. 선택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톱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숨은 선이었던 부분이고 여기가 외형선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형상이 외형선으로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D 도면을 해독을 할 때, 이게 왜 숨은 선으로 보이는지, 이게 왜 외형선으로 보이는지, 이 선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 왜 여기서 끝나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선하고 겹쳐 있다는 얘기죠. 겹쳐 있다는 얘기고, 그럼 그 선이, 하부에 있는 형상은 어디까지니까 어디까지 도달한다. 이런 것들을 도면을 분석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도면을 해독한다. 그리고 투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일부 강사들이 그거 지금 안 갖춰져 있어도 돼요. 나중에 회사 가서 하세요. 지금은 대충 공식 가지고 대충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회사 들어가서 욕밖에 안 먹고 회사 들어가자마자 욕만 먹으니까 회사 다니기가 싫고 그러니까 사표를 쓰고 그렇죠. 근데 이 욕 먹는 게 단순히 사표 쓰는 거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좀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존감에 크게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자살 시도를 한다든가 자살을 하시는 분들까지 계세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게 강사들이 그것까지 우리가 왜 책임져? 나는 그냥 자격증만 학교 시주면 됐지 그런 거 책임질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의 스크래치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감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왜 내 탓이야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솔직히 좀 그건 아니지 않나 강사분들이 최대한 이제 이분한테 제대로 가르칠 거면 제대로 가르쳐주고 아니면 처음부터 당신은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 솔직하게 얘기해줘가지고 괜히 심한 고문 시키지 말고 요 단계에서 그만두시고 다른 쪽을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솔직하게 해야지. 난 얘한테 돈만 받으면 돼.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면은 좀 그건 아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합쳐주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합쳐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게 톱에서 딱 보시면은 여기 보면 요 원형을 지나서 뭐가 삐져나가냐면 얘가 삐져나가요. 근데 이 높이가 서로 이제 정면도상에서 안 겹치면 상관없는데 지금 요 삐져나간 부분이 여기 이제 요 파진 부분하고 겹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vs 컨셉 얘를 돌려보시면 이렇게 삐져나온다는 얘기죠. 즉 이 상태에서 합쳐보면 요 부분 삐져나옵니다. 이 부분이 날라가줘야 돼요. 날라가주는데 물론 이제 이 원형 형태를 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저기를 이제 쳐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주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레스프리죠. 그래서 프레스프리 지금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투영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만 깔끔하게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PRESSPULL 그리고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댈게요. 그리고 여기서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잡혔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투영이 되다 안 되다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프레스프리의 단점은 저게 투영이 될 거면 되고 말 거면 말고 그래야 되는데 투영이 되다 안 됐다. 어떤 조건이냐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조건을 잘 못 맞추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꼭 이제 이 호의 형태로 파줄 필요는 없고요. 자, vs 2D 와이어프레임을 돌릴게요. 형태를 좀 돌려서 다시 위에서 볼게요. 위에서 보면은 이게 어차피 이제 여기가 삐져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형태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서
이쪽은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만 있으면 돼. 이쪽만 있으면 돼요. 이쪽만 있으면 되게 이쪽 아예 필요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요 점에서 이렇게 대각으로 자르면 여기 안 튀어나가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있는 건 합쳐져서 어차피 없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형상은 다 그대로 존재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순간의 기지를 발휘하시면 돼요. 있는 포인트 가지고 내가 저 형태를 어떻게 잘라줘서 해주면 되느냐 저런 기지를 발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슬라이스 해주시면 돼요. SL 엔터. 자, 이 형상 선택하고 엔터. 자, 내가 첫 번째 필요한 점은 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점은 요 상부에 있는 요 점입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이제 어디를 남길 거냐 여기를 남길 거다. 이렇게 딱 해주면 자 톱에서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한 대로 요 점에서 여기 요 점까지 이렇게 돼. 이렇게 기지를 발휘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UNI 유니온으로 얘랑 합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VS 컨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니온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합쳐주시면 된다. 자, 이제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이제 색깔은 그냥 깔끔하게 전부 다 바이레이어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바꿨다가 요 면은 나중에 면 색깔을 바꾸는 걸로 해야겠네요. 예, 지금 그냥 안 바뀌네요. 통합 이제 덜 헷갈리게 하나 통합시켜주는데 어쨌든 형태는 합쳐진 상태입니다. 이제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이제 VS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주고요. 쓸데없는 선들 다 지우고 이걸 이제 엑스레이로 놓고 다른 형상에 겹쳐서 이제 비교를 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형태를 제대로 만들었나 확인하시면 되고 아니면 VS 컨셉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내가 이제 CAT 이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이제 화면을 좀 돌려가면서 형태를 확인해 보시면 괜찮겠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제 추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CAT 2급을 이용해서 ATC 1급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게 두 번째 찍는 건데 이 영상은 이제 에러가 나지 않고 잘 편집돼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